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 곧 개막합니다. 그리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주간 K리그, J리그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째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제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 따라서 K잼제이모사오사님 우측 별풍선 하단 200개 적중 확인해 기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별풍선 나오는 곳 여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10연승 이상 기록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댓글이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댓글은 제가 이제 워낙 이상한 분들이 많아서 막아놔서 그렇고요. 자, 요거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제 승률 링크, 승률 다 모아놓은 개인 통산 기록들 다 모아놓은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거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링크 하나하나 다 남겨놨고요.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뭐 올렸던 날짜들,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여기 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말로 이제 유튜브는 댓글을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이 숲TV는 생방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과 시청자는 돈 주고 못 삽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타고 오셔서 연락 주시거나 또는 그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셔서 연락 주시면은 바로 카톡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유튜브 멤버십 또 가입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주고 있어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유튜브 멤버십 또 참여하게 되시면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TV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별풍선 후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패키지 이벤트를 제가 농구가 개막하고 나면은 싹 다 없앨 생각입니다. 하루 패키지만 진행하거나 한 달 패키지 1,500개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패키지 이벤트 있을 때 참여하시는 거 전 좀 적극적으로 권장 드릴게요. 분명 100% 후회하십니다. 나중에. 자, 추가적으로 최근 또 적중 내역들 한번 깔끔하게만 정리해 드리면은 뭐 주간 축구에서 어제 또 10배 10배 총 20배 포함해서 주력까지 또 3연승 만들어 드렸고요. 최근에 뭐 주간 축구는 이게 미쳤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마 가장 잘 맞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주간 축구 8일 중 7일 적중이고요. 이틀 연속 올킬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4연승은 또 금액업으로 또 갔다가 시원하게 또 올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해외 축구도 쓰나미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한 박스 적중과 함께 12배당 또 고배당도 3연속 적중해 준 만큼 축구가 최근에 진짜 뭐 성적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잘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이제 제가 NBA 전문이다 보니까 축구를 한지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축구에서 진짜 미친 성적을 쏟아내고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간 축구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주와 수원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축구를 먼저 할까? 일본 축구? 일본 축구를 먼저 하자. 아니다. K리그 형들 먼저 순서대로 그냥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제주랑 수원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스토리가 좀 많은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홈팀 제주 같은 경우에는 김학범 감독이 드디어 경질됐습니다. 경기력이 일단 너무 뭐 안 좋기도 했고요. 뭐 최근에 2달 동안 승리도 없었죠. 그만큼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던 것도 맞았고, 그러니까 팀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 조직력이 좀 많이 와해되어 있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나탄을 너무 못 썼죠. 유리 조나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너무 못 쓰다 보니까 이 김학범 감독이 좀 이제 득점적인 측면에서 이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잘 못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숙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게 되겠고요. 자, 일단 또 원정팀 수원입니다. 제가 직접 강원전에서 이 수원 역배를 형들한테 또 시원하게 잡아드렸었는데, 뭐 이때도 제가 이제 프리뷰 저는 못 느끼겠는데 프리뷰에서 오바를 좀 좋다라고 형들한테 프리뷰를 해드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를 좀 오바로 가셨던 분들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수원 프렌을 주력으로 맞섰고 좀 빨갛게 색칠을 해서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프리뷰 때 제가 그러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그 이제 흐름에 따라서 뭔가 더 좋게 표현하는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데이터에 그 적혀 있는 전체 데이터표를 받아보면 적혀 있는 그 주력 라인은 좀 이제 전체 프리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아무튼 이제 수원 역배를 직전 경기 봤던 데에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맞붙었던 강원과 그때 강원 쪽으로 형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근데 강원 상대로 수원이 이 상성 자체가 좀 압도하는 수치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수원이 또 홈 경기가 워낙 좋았던 팀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강원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었는데 어쨌든 I1600TIM이님 전반적인 별풍선 측면만 놓고 봤을 1500개 때는 우리 적중 또 기원. 1600 형님 또 고맙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어제 EPL만 놓고 봐도 리즈, 토트넘, 썬더랜드 이런 경기를 놓고 보면 확실히 축구는 상성의 스포츠라는 게 느껴진다. 제가 어제 그 다 경기들 다 싹 다 잡아드렸을 때도 이런 상성 가지고 많이 잡아냈잖아요. 자, 오늘 수원이 제주 상대로 이 상성 자체가 굉장히 극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주 상대로 수원이 아직까지 6경기 동안 무득점 경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제주가 수원을 상대로 지금 현재 6경기 연속 클린시트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수원은 이번 시즌 정말 내놓으라는 원정 최악체입니다. 현재 원정 3연패에다가 원정 10경기 연속 실점까지 해주고 있다. 뭐 여기에다가 제가 항상 K리그 프리뷰 때마다 말씀드렸던 이게 K리그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긴 해요. 홈과 원정에서 엄청 막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팀들이 많이 없긴 한데 유독 제주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K리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팀이고 추가적으로 환경이 이 섬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륙 팀들이랑 좀 달라요. 환경 자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부분에서 홈과 원정의 환경 차이 때문이라도 홈에서 조금 더 성적이 더 좋아지는 이 제주다라는 것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경기는 제주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승리는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제주 승도 압도적인 승은 아니겠죠. 이기더라도 1대0 아니면 2대1 이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강등권 매치잖아요. 오늘이 12, 11위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1점 차 안쪽 경기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제주승 충분히 쓸 수 있는 경기라고 보겠고요. 그러면서도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은 햄무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제주승, 햄무 그 다음에 이제 뭐 언더나 오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언더 봤습니다. 1대0 봤어요. 자, 그러면 안양과 광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유배양님도 이따가 바로 또 요거 연장 처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안양과 광주 경기인데 자, 둘 다 뭐 안양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요. 오늘 7위 8위 경기인데요. 둘 다 이제 상위 스플릿 그러니까 4위권 안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경기 다 승리하고 위에서 미끄러지면은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재 지금 K리그이기 때문에 이 중위권 팀 오늘 어떻게 본다면 승점 6점짜리 경기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내놓으라는 홈 강팀입니다. 현 시점 홈 경기에서 3연승 달려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투톱이 워낙 건재하죠. 마테우스와 모따 이 투톱이 워낙 또 이제 건재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 투톱 말고도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다양성도 충분한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제2리그로 치면은 교토상가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이제 외국인 선수도 건재한 데다가 다른 이제 국내 선수들도 공격력이 좋은 그런 팀이 이제 안양이겠고요. 뭐 승격 후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광주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까지 아예 없는 상황도 아니기도 한데 뭐 직전 경기 0대3 서울에게 패배가 너무나도 좀 아픈 이제 그런 상황이죠. 다만 뭐 그 전까지 서울에게 지기 전까지는 3연승을 리그 달려주기도 했고 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별표입니다. 사실 광주나 안양이나 우리가 1부 리그에서 볼 수 있었던 팀들은 아니잖아요. 2부 리그에서 원래 이제 속해져 있던 팀들이 안양과 광주인데 얘들이 2부 리그에서 자주 맞붙었거든요. 안양이랑 광주가. 근데 광주가 2부 리그 시절 때 안양 담당 일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안양 상대로 최근에 5승 2무야 안 졌어요. 7경기 동안
안 졌는데 심지어 승리도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성이 정말 좋은 팀이 오늘 광주랑 안양이야. 그만큼 오늘 광주가 뭐 물론 원정이긴 하겠지. 원정이라서 역배를 받았긴 했겠습니다만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저는 전혀 없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광주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 사이즈에다가 도전해 보실 분들은 역배도 한번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경남과 안산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를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쓸만한 구간들은 좀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일단 홈팀 경남 직전 수원을 상대로 오랜만에 또 승리를 거둬냈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감독 바꾸고 나서 직전 청주한테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안산이 지금 꼴찌잖아요. 얘들은 이제 강등이 없지. K리그도 있나? 아무튼 그러니까 안산이란 팀이 이번 시즌 뭐 리그 꼴찌에다가 압도적인 꼴찌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답이 없다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이제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너무 크기 때문이야. 근데 반대로 얘들이 그래도 홈 경기에선 수비값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청주랑 그래도 무승부라도 캔 이유가 홈 경기이기 때문인데, 이게 안산이 진짜 문제인 게 원정 경기입니다. 원정에서 수비 자체가 아예 안 되는 팀이겠고요. 안산이 최근에 원정 경기 이제 평균 실점률만 놓고 봤을 때도 2실점, 멀티 실점은 꾸준하게 했던 팀이고, 뭐 반대로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문제가 되는 거는 어쨌든 수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남이 원래 수비력이 좋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끈끈하고 늪축구하고 조직력 축구하고, 근데 뭐 어쨌든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경남도 홈에서 수비가 더 안 좋아. 좀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결론적으로 양쪽 다 이제 수비가 안 좋은 두 팀이 맞붙는다. 그러면은 양등은 난다라는 어떤 구간이고, 안산은 어쨌든 멀티 실점 이상씩 꾸준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남이 안산 상대로 좋아요. 아직까지 패배 없고요. 특히나 홈 경기에서는 무패 행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요거는 스코어까지 2대1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승에다가 햄무, 그 다음에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과 부산 경기입니다. 야, 화성이 지금 그러니까 그때 제가 프리뷰 때도 형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올킬 우리 박아냈던, 그렇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화성 프렌, 화성 오바 이거 축으로 잡고 올킬 박아드렸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리그 전체적인 순위는 그렇게 안 높아요. 중위권, 중하위권인데, 그러니까 화성이 그런 게 좀 있어. 뒷심이 제가 좋다라고 직전 경기도 형들한테 프리뷰를 해드렸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극장 동점골 넣어주면서 2대2로 프랜슨과 오바를 모두 챙겨줬던 효자 화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차두리 감독의 그 공격적인 색깔이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는 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경기도 홈 경기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 할 겁니다. 한 골 이상은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팀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화성이 조금은 오늘 아쉬운 건 뭐냐면 누락자가 좀 있어. 이제 결장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애매하기는 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정팀 부산입니다. 부산도 이번 시즌 원정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홈 경기보다 오히려 최근에 원정에서 3연승, 최근 전체적인 사이즈만 놓고 봐도 4승 2무로 6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팀이 좋은 이유는 꾸준한 득점력입니다. 득점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양쪽 다 모두 득점이 가능한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화성이 좀 오늘 누락자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스러웠던 경기는 맞았습니다. 다만 뭐 이제 무승부 가능성이 좀 많이 높고, 화성 프랜승은 충분히, 왜냐면 일단 한 골은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챙겨볼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대1 아니면은 2대1 화성 역배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 프랜승에다가 오바, 그 다음에 고배당 챙기실 분들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은 김포 그리고 성남 경기입니다. 이런 경기는 형들 빠르게 패스할게요. 이런 경기는 이제 오늘 경기 중에서 무승부 가장 좀 챙겨가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무승부 아니면 김포 햄무야, 1대0 아니면은 이제 0대0 나올 만한 그런 경기라고 보겠고요. 다만 이제 성남이 김포 상대로 좀 강하긴 합니다. 역대 통산 좀 강했어요. 좀 잘 지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무승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무 햄무 언더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은 이제 서울 이랜드 그리고 인천 경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이 지금 뭐 어쨌든 최근에 경기력이 살짝씩 삐긋삐긋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력 사이즈가 인천이 확실하게 좀 압도하는 느낌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인천도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뭡니까? 역시나 햄무 한번 써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건 1대0 아니면 2대0 승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건 인천 일단 배당이 좋았어요, 형들. 인천이 2배당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잘 지는 경기는 안 합니다. 무승부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홈 경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되는 경기입니다. 인천의 1대0 승리 아니면 2대0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승, 뭐 햄무,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나 형들 인천 경기는 고배당으로 쓰기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코하마랑 쇼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J리그 넘어갔는데 오늘 J리그가 제가 어제 응원방 하면서 형들한테 미리 말씀을 먼저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J리그는 배당이 좀 이상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팀들이 죄다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저는 J리그에서 역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오늘 데이터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시면은 좀 평소랑 다르게 어렵게 가져가서 어제도 형들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간 축구 조합은 절대 이거는 분석만 듣고는 맞출 수가 없는 조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보시면은 이거 대구 프랜승 도쿄 베르디 언더 이런 식으로 또 적중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조합이 존나 진짜 더 특이해. 어제보다 더 특이하기 때문에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분명히 형들한테 오늘 같은 날에는 그냥 데이터 받아 보시는 거다 말씀드렸고, 이제 20배 포함해서 적중을 또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업 구간이고 좀 조합이 많이 특이한 만큼 웬만하면은 골라가기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잘 골라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또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J리그 6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랑 쇼난 경기입니다. 이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리그 최소 득점팀입니다. 요코하마와 리그 최다 실점팀 쇼난의 맞대결이야. 그러니까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매치업이죠. 일단은 요코하마 홈팀 요코하마 먼저 보시면은 요코하마는 최근에 이제 4경기 동안 2승 2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랄까 승리를 좀 당한 구간들이 많아요. 뭔가 본인들이 잘해서 이겼다는 느낌보다도 이제 상대팀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좀 승리를 당했던 그런 경기들이 좀 많고, 특히나 오늘은 이제 요코하마의 주포입니다. 루키안까지 오늘 결장하게 되면서 특히나 최근에 요코하마 최전방 라인들의 이 결정자가 너무 많죠. 아라우조도 빠지고 또 미야타도 빠지니까 전반적으로 또 최전방 라인들의 쓸만한 자원들이 없는 요코하마라는 거. 또 원정팀 쪼난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 무려 원정 7연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니가타랑 동일하게 쇼난 이제 반대는 제가 정말 개꿀처럼 가져가요. 최근에도 나고야 가져가가지고 또 적중을 해드리기도 했죠. 그만큼 원정 쇼나는 그냥 믿고 걸으면 돼. 이유가 수비가 너무 안 돼요. 원정 경기에서는 꾸준하게 실점률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득점을 못하는 팀과 실점이 너무 많은 팀의 맞대결인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비가 안 돼서 그렇지 공격이 안 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최소 실점을 오늘 팀을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쇼난이 득점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스포츠는 형들 수비를 잘하면 지진 않겠지만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오늘 무득점을 했어. 이제 골이 0골이야, 빵골이야, 제로골이야. 그러면 지진 않겠지만, 수비를 잘하면 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입장이야. 그런 부분에서 쇼난이 역배를 받았고 오히려 이제 수비가 안 돼서 그렇지 공격력은 분명한 팀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쇼난 프랜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쇼난이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역배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언더오바는 처음에 언더오버가 좀 많이 고민이 됐던 경기이긴 했어. 어쨌든 요코하마가 너무 내가 득점이 이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더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그래도 쇼난 쪽으로 본다면 오바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쇼난 역배 프렌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FC 도쿄랑 요코하마 마리너스 경기입니다. 자, 이것도 형들 배당이 나는 진짜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일단 홈팀 FC 도쿄 최근에 3연승을 달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진짜 주간 구간에서 막 올킬 연승 쏟아내면서 요코하마 경기들, 도쿄 경기 이거 계속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쿄가 형들아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물론 스포츠라는 거는 결과론적인 거니까 뭐 3연승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과정이 좀 엉망이야. 최근에 3연승 기간 동안 3연승이 모두 클린시트예요. 그러니까 다 무실점 경기로 이기긴 했어. 근데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면은 무실점 경기를 하긴 했는데 득점도 다 1득점씩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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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승리를 거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승리를 당했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있었던 가와사키 그 다마카와 클라시코 그거는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이제 다만 이제 3연승을 한 동안 보면은 상대 팀들이 다 득점력에서 부진하면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도쿄 수비가 엄청 좋았던 거 아니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은 평균 슈팅 허용률이 꽤나 높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이야, 전부 다. 모든 경기가. 뭐 그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팀 득점력에 대한 부진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정팀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이제 좀 붕괴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홈 경기에서 좀 부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이 팀이 생각보다 원정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도쿄 홈 구장이죠. 이 아지노모토 이 구장의 스타디움에서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상승도 괜찮고 사실 득점력이라고 한다면 도쿄보다 확실히 요코하마가 낫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요코하마 프렌 그리고 언더 보면서 역시나 역배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게 도쿄가 최근에 경기를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대방이 득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게 가장 요지고요. 이게 상대방이 득점에 성공이 하는 그런 경기일 때 과연 도쿄가 또 한번 승리할 수 있는 팀인지 한번 검증해보고 싶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레스 오사카와 교토 상가 경기입니다. 자, 요거는 홈 경기에서 정말 지지 않는 팀 세레스 오사카입니다. 지고 있더라도 극장으로 따라잡고 이기고 있더라도 극장으로 먹히면서 무승부를 내어주는 팀. 그러니까 패배는 없는데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인 세레스 오사카겠고요. 자, 이제 교토상가 원정팀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교토상가가 성적이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직전 경기도 이제 보면은 그 엘리아스 가장 원툴 자원이죠. 이번 시즌 사실상 교토상가를 이끌고 있는 이 외국인 선수. 얘가 이제 PK 놓치면서 사실 비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어. 어쨌든 이제 주포 엘리아스가 건재한 교토상가고 그리고 이제 교토상가는 지금 이제 가와사키 최근에 제가 가와사키 잘 써먹었죠. 가와사키와 함께 리그 최다 득점 팀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 골 정도가 밀리나 아마 그럴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공격의 다양성이 정말 좋은 팀이라고 제가 아까 안양 프리뷰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결론적으로 세레스 오사카의 문제는 수비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감독의 색깔상 수비가 안 되는 팀인 건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토상가가 역패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세레스 오사카는 지금 결장자도 오늘 많아요. 엄청 많은 상황이라서 홈에서 패배는 없긴 한데 무승부가 일단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교토 프렌 너무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교토 프렌의 오바 그 다음에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2대2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자, 그다음은 가와사키랑 가시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역배를 받은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역배가 이해가 안 됐던 경기였는데 일단 이해할 수 없는 배당이었고요. 자, 일단 가시와 가와사키 가시와라는 원정팀이 이번 시즌 이제 무전문 팀이에요. 무승부가 정말 많은 팀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잘 지지 않는 팀이라는 거니까. 다만 이게 가시와가 오늘 홈 경기였다라면 또 모를까 이게 가와사키가 홈 경기인데 일단 역배를 받았어요. 일단 이게 굉장히 의아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선 최근에 이제 이번 시즌 가와사키의 최고 강점은 공격력입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2점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이 좋은 팀이 맞단 말이지. 뭐 반대로 공격이 좋은 만큼 뭐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평가되긴 하는데 최근에 꾸준하게 또 홈에서 실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주포 엘리선도 오늘 또 결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에 대한 무게감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역배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포, 와타이 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쿠보, 세가와 오늘 또 다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 결론적으로는 차포를 떼고 경기를 양 팀이 한다라는 건데 뭐 이제 적어도 가와사키가 저는 무정도는 캐줄 수 있는 뭐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못해도 승점 1점은 나올 만한 경기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가와사키가 홈 경기에서 꾸준하게 득점이 나온다라는 것과 그리고 항상 가시와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매번 득점이 나왔죠. 그만큼 뭐 홈 경기에서 일단 오늘 득점이 나올 거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가시와가 승리하려면 두 골을 넣어야 된다는 건데 두 골 넣는 건 차라리 가와사키가 빨라도 더 빠를 겁니다. 전 이거는 충분히 가와사키가 한 골 이상에다가 프렌 이상 또 오바 역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 좀 놓고 보고요. 이거는 프렌 승에다가 오바 바라보면서 역배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무승부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무승부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무승부에다가 뭐 프랜승 오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J리그 2입니다. J리그 2 구간. 자, J리그 2는 좀 가볍게만 형들 볼게요. 홈 경기에서 강한 미토, 원정 경기에서 원체 약한 후지에타의 맞대결입니다. 일단은 양 팀 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격 자원들이 너무 많이 빠지죠. 이탈이 너무 크다라는 거고, 뭐 일단 어쨌든 미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홈 경기에서 득점은 보여준다라는 팀이라는 거. 반대로 후지에타의 문제는 원정 경기에서 그 좋았던 수비가 계속해서 원정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미타가 1위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후지에타 상대로 상대 전적은 조금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번 시즌은 이미 2대0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의 미토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시즌의 미토는 분명히 다른 팀인 건 맞다라는 거 고려해봤을 때 미토 승에다가 햄무 언더 1대0 아니면 2대0 승리 봅니다. 그래서 언더 쪽 가도 되고 미토 승이나 고배당 쓰실 분들은 햄무까지 보셔도 될 만한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축구 마지막 경기죠. 도야마 대 토쿠시마 경기입니다. 저는 근데 이 경기가 꽤 괜찮았거든요. 생각보다 도쿠시마 일반승 배당이 1.88 배당이나 돼서 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 근데 그 도쿠시마가 1.88 배당을 받을 만한 이유도 딱히 없었는데 어쨌든 J리그 2니까 조금 변수들이 많은 그런 리그니까 좀 애매했던 경기긴 했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았던 경기였어요. 자, 일단 대개 2부 리그 보통 이제 J리그도 이제 이런 경기들이 많은데 특히나 J리그의 2부 리그라고 한다면은 하위 리그라고 한다면은 대개 일본 리그는 홈팀들이 좀 강해요. 홈에서 강팀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도야마는 이번 시즌 홈 경기가 진짜 너무 약하죠. 최근에 또 홈 경기 3연패기도 하고요. 3연패를 한 동안 문제가 득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강등이 사실상 확실된 도야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상성도 토쿠시마를 상대로 상성이 너무 약해. 상대 상성 또한 또 이제 토쿠시마가 제가 꽤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토쿠시마가 최근에 그 이제 바르셀로스라고 해서 주포 원톱 자원이 계속 빠져 있었었는데 직전 경기에 복귀했거든요. 얘가 사포로전에서 그때 추가 시간에 들어왔나? 아니다. 후반전에 들어왔나? 아무튼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오자마자 복귀골을 받고 시작을 했어. 그만큼 확실히 토쿠시마는 바르셀로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득점의 밀도가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그만큼 뭐 배당도 준수하지, 상성도 압도하지, 주포도 돌아왔지. 이거는 충분히 도쿠시마가 승리랑 뭐 어떻게 보면 마인승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변수는 그거죠. 도야마가 홈 경기에서 얼마나 잔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조금 핵심일 것 같긴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축구는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한테도 이제 한 가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제가 이제 최근에 주간 축구가 성적이 정말 잘 나와요. 제 뭐 8일 중 7일 적중 또 최근에 2연속 올킬도 있었고 뭐 3연승이기도 하고 잘 나오긴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제가 말씀드리는 올킬과 연승은 조합 성적입니다. 조합 성적. 그러니까 12경기. 그러니까 이게 뭐 승패 핸디 언더오버까지 다 생각하면은 36가지의 구간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4가지만 제가 골라서 올킬이나 연승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적, 전체적인 어떤 이제 분석력과 이 조합 성적, 조금 더 적중률 높은 조합 성적에 대한 어떤 분명한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거 한 번 더 우리 유튜브 형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또 야구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2시 경기니까 프리뷰 한번 해볼까?
야구는 형들 뭐 끝물이기도 하고 한 줄 요약식으로만 그냥 가볍게만 형들 좀 짚어드리고 뭐 승패인지 언더바라이만 조금 알려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가 미약입니다. 6승 3패 방어율 2점대. 라쿠텐 선발 투수가 후지입니다. 6승 6패 방어율 3점대고요. 둘 다 서로한테 좋아요. 미야기도 라쿠텐 상대로 좋고 후지도 오릭스 상대로 좋습니다. 양쪽 다 빠따도 식어 있기도 하고요. 미야기 요거는 오릭스 일반승 보면서 언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릭스 일반승이 좀 배당이 아쉬워. 1.33 배당이라서 홈 미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배당 메리트가 좀 없었던 경기긴 했다. 자, 그러면 세이브와 소프트뱅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선발이 스미다입니다. 10승 9패. 드디어 10승을 했죠. 직전 경기 승리하면서 방어율 2점대고요. 소뱅 선발 투수가 오츠입니다. 5승 2패. 방어율 1.9점대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양쪽 다 스미다는 뭐 사실상 3선발급 자원, 오츠 같은 경우에 소프트뱅크에서 거의 3선발급 자원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로에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좋은 투수인데?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스미다는 소뱅한테 약해. 그리고 오츠가 생각보다 세이브 상대로 약해요. 양쪽 다 서로 상대 전적이 한 방어율 3점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좋았던 게 아니었어. 그리고 세이브도 그렇고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어제도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빠따가 좀 있는 팀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일단은 세이브가 역배를 받았다 홈 경기에서 스미다 내놓고 뭐 이거는 프랜승 봐야 됩니다. 뭐 배당 상관없이 안정감 있게 가실 분들은 프랜승 보시고 전 이거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승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한신과 주니치 경기입니다. 재밌는 경기죠.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이하라입니다. 이번 시즌 5승 7패, 방어율 2점대고요. 주니치 선발 투수가 카네마루입니다. 2승 6패, 방어율 2.7점대입니다. 이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본다면 이제 얘들이 마지막 맞대결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양쪽 다 마지막 선발 등판하는 선발 투수들인데 이 신인들의 어떻게 본다면 자존심 마지막 매치요. 이하라도 한신의 어떻게 본다면 루키 그리고 주니치 카네마루도 이 주니치의 루키입니다. 두 루키의 맞대결이고요. 이하라는 홈 경기가 더 좋습니다. 주니치 카네마루도 원정이 얘는 좀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카네마루가 나고야가 진짜 희한하게 약하죠, 그죠? 그만큼 원정이 더 좋은 선수입니다. 어제는 제가 형들한테 다득점 경기를 예상을 해드렸는데 오바가 날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언더 게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1점 차 경기 언더 사이즈 보면서 한신승 승일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바롯데랑 리오넴입니다. 지바 선발 투수가 오지마입니다. 8승 9패, 방어율 3.7점대. 리오넴 선발 투수가 이토입니다. 14승 7패, 방어율 2점대입니다. 뭐 서로에게 약해요. 오지마도 리오넴에게 약하고 이토 같은 경우에도 지바 롯데 상대로 뭐가 문제냐면 장타율이 좀 높아. 그래서 이거 오바 찍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5점이기 때문에 오바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쿠르트와 요미 경기입니다. 야쿠 선발 투수 타카하시입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2점대. 요미 선발 투수 요코가와입니다. 2승 0패, 방어율 2점대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요코하마 역배 프레데다 오바를 잡아드렸고 오바를 조금 더 좋게 봐드렸잖아요. 근데 뭐 사실 요코하마가 8대4라는 스코어에서 마지막 9회에 5점을 내리내주면서 9대8로 졌어요. 사실 뭐 이거는 분석 외적인 그런 구간이기는 해. 맞죠, 여러분들? 그만큼 요미우리가 어제 경기를 잘했습니다. 막판에 경기를 뒤집긴 했는데 문제가 불펜을 7명을 썼어. 다 썼어요, 지금 불펜. 그만큼 야쿠르트 원정 경기 요코가와 또한 약하기도 합니다. 요거 이제 오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쿠르트 역배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히로시마랑 요코하마 경기.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타카입니다. 3승 2패, 방어율 2점대.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타케다입니다. 4승 1패, 방어율 1점대입니다. 둘 다 뭐 직선적으로 투구하는 그런 두 선수들이기 때문에 히로시마 홈 경기가 또 빠따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요코하마 지금 빠따 준수합니다. 어제 물론 크게 지긴 했습니다만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코하마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국내 야구인데 이거 일단 우천 취소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대전인데 제가 대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대전 비가 아직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 경기라 이거 우천 치도 날 것 같고 일단 폰스가 직전 경기 한 번 정도 졌기 때문에 갑자기 배당이 올랐어요. 1.5배당까지 올라버렸어. 근데 폰스 여러분들 제가 직전 경기 이거 폰스 피해드렸죠. 폰스가 원정 경기에서는 병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우리나라 와가지고 잘 던지고 있지만 일본 야구에서는 병신이었어. 그만큼 원정에서 어쨌든 간에 한 번 꼭 터질 거라고 난 봤단 말이지. 그리고 터졌던 거고 홈 폰스는 믿고 봐도 돼요. 이게 뭐 물론 직전 경기
터졌기 때문에 홈런 2방 맞았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해도 사실 너무 직선적으로 던졌고 안현민한테 터졌던 거였고 이건 저는 한화승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승에다가 승일무 그다음에 언더까지 보고 우천 취소 가능성 높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두산 롯데 경기입니다. 이게 롯데가 어쨌든 저는 박세웅을 안 좋아하긴 하는데 롯데가 굳이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롯데 역배 볼게요. 이게 두산 지금 정배는 형들 건드리면 안 됩니다. 두산이 아무리 곽빈 대 박세웅이라고 해도 홈 경기에서 1.73배당 정배를 받았다. 차라리 그냥 롯데 역배 찍어 보겠습니다. 박세웅도 사실 제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지 역배를 받은 박세웅이라고 한다면 한 번 이제 도안이면 모자 그러니까 진짜 동전 뒤집기야. 동전 뒤집기이기 때문에 역배 쪽을 볼게요. 롯데 역배 프렌 오바입니다. 자, 기아랑 NC 경기입니다. 기아는 게임할 마음이 없죠, 여러분들 지금. NC 승리에다가 마힌승 오바 볼 수도 없어요. 기아는 지금 타선 자체가 완전 뒤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 쪽. NC 또 로건 선발 등판이기도 하고 로건이 홈보다 원정을 더 잘 던집니다. NC 승 마힌승 언더입니다. 자, 마지막 키움과 삼성 경기인데 오늘 뭐 정현우에다가 가라비토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삼성 승리는 맞긴 한 내용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라비토가 원정 경기에서 장타율이 정말 높아요. 얘가 거의 한 5할 되더라고. 그만큼 가라비토의 원정 경기 장타는 좀 조심해야 된다. 키움 아시죠 여러분들? 고척돔에서 고춧가루 잘 뿌리는 거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봤을 때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삼성승 마인승은 서브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체 야구까지 깔끔하게 분석을 끝 맞춰드렸고요. 오늘 뭐 야구 같은 경우 형들 그냥 데이터표 받아보시고 데이터표에 있는 그냥 그대로만 그냥 베팅하시는 게 낫고요. 데이터표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상세하게 표시해놨으니까 데이터표만 참고하시는 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프리뷰만 듣고 베팅하실 분들께서는 축구 쪽으로 한번 잘 골라서 베팅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오늘 생방송에서는 또 무농사 공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나는 못 들었다 하지 마시고 듣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또 숲TV 오시면은 여러가지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유튜브 구독자 게시판에도 계속해서 이런 무농사들 좀 이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역시나 오늘 또 주간축구 4연승 또 금액업 구간 도전 함께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축구가 진짜 미쳤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 압도적인 성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음 달은 드디어 이 제 최고 주종목입니다. 자타공인 1왕 주종목 이 농구가 개막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